굉장히 다양한 그 요구사항들이 각기 다른데 그거를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력자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력자라면 더 알아야지. 더 알아야 돼. 왜 PM이 되고 싶을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해. 기획자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기획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도 조금씩 바뀌었어. 나도 이 업에서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과거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달라졌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기획자는 개발자, 디자이너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게 만들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논리적인 사고가 나는 필수라고 생각해. 어떤 감각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영역보다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생각할 때는 그거를 굉장히 잘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막상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정확히 잘 전달을 못하면 완전 소용이 없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요. 이 많은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 정의 능력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논리적 사고나 뭐 문서 정리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끌고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돼. 정말 문제가 맞는지, 얘가 사실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게 불편하고 요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라는 얘기들을 쉽게 해.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받아서 우선순위가 다 똑같이 A부터 Z까지 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나는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는 이게 기획자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 지금 하고 있는 이 어쨌든 디지털 아이템이잖아. 이런 것만 보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것처럼 기획을 보이지. 할 것처럼 보여.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야 하고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기획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하는데, 그 팀의 기획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과연 뭐랄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면 좋겠어. 문제 정의 능력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판단하는 근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근거에는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정성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일상에서 느꼈을 때 중요한 페인 포인트야 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야. 기획자들 안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정말 유저 관점에서의 뭐 쉽게 말하는 페르소나의 개념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어. 일하는 방식으로 보면 그렇고, 어떤 도메인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디지털 아이템에서는 이거를 쓰려면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구매를 하기 위한 스토어가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스토어의 앞단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고 고르고 구매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뒷단에는 그거를 결제하고 창작자들한테 정산을 해주기 위한 빌링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프론트에는 일반 유저들이 와서 쓰는 스토어를 만들지만 백엔드에서는 그거를 결제하고 정산하는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물론 우리 팀 혼자만을 하는 일은 아니야. 그냥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구매한 걸 어디서 써? 채팅방에서 써야 되잖아. 채팅방에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채팅방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기획을 해야 돼.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상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구매해서 쓴다. 무엇을? 상품을. 이 디지털 아이템. 이 디지털 아이템이라는 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어. 앞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기획도 우리 팀 안에서도 플랫폼 기획, 서비스 기획, 상품 기획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상품 기획자들은 얘기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트렌드 일러스트 페어 같은 데를 가서 요즘 어떤 일러스트의 스타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사는지 이런 걸 보고 뭐 팝업 스토어에 뭐가 흥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상품에 반영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과 별개로 서비스와 플랫폼 기획자들은 그게 노출이 잘 되려면 어떤 추천 로직을 태워야 하는지, 결제를 할 때는 수수료율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비즈니스 로직을 계산, 이런 것까지 다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지.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획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야. 심지어 같은 그 팀에 있는 그 디지털 아이템 기획자라는 그렇지. 이름으로 그냥 비슷한 거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팀에서 공고를 낸다 쳐. 근데 그 공고가 상품 기획에서 내는 거냐 서비스 기획에서 내는 공고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해.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주니어라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이왕이면 좀 회사의 네임밸류가 있는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떤 서비스 직군이냐보다 더 클 수 있어. 나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냥 회사의 이름을 보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서마다도 한 부서 안에서도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요구사항들이 각기 다른데 그거를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력자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경력자라면 더 알아야지. 더 알아야지. 내가 타고난 어떤 기질,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굉장히 데이터 분석 역량이 타고난 쪽이 있고 아니면 유저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보는 거가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가 사실 나는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내가 잘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야 뽑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입사를 나중에 했을 때도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면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 좀 사전에 미리 많이 써보고 공부해보고 이곳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오는지 아닌지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당연하고 기본이고 어쩌면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아서 좀 놀라워. 사실 내가 여기서 계속 몸을 담고 일을 할 거잖아. 그럼 내 생활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래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도 안 해보시고 관심이 없네요. 약간 이런 꼰대 입장을 받아들이는 게 좀 아쉬워. 이거는 내가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만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 어떤 공고를 보았을 때 여기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라는 1차 선택을 하는 거는 지원자야. 그때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나의 경우에는 콘텐츠, SNS 이런 쪽을 오랫동안 했잖아. 그 이유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광고 서비스라든가 뭐 금융 서비스는 나랑 잘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는 쉽게 도전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나의 성향 자체가 조금 말랑말랑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떤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블록체인이나 핀테크가 한창 이제 막 떠오르던 시절에 내가 그쪽에서 이 분야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아무도 아직 선점하지 않은 시장을 내가 먼저 진입해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걸 잘하고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지를 먼저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에 맞는 회사 직군에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회사 보지 말고 팀 보세요. 그 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 뭐 우리 회사를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분야가 되게 많아. 커머스, 광고, 뭐 메신저, 뭐 디지털 아이템 굉장히 여러 군데의 부서가 있잖아. 그 각각의 부서가 하는 일은 진짜 다를 거야. 광고는 광고에 맞는 일을 하겠지.
기획자는 커머스에 맞는 일을 할 거야. 우리는 컨텐츠에 맞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면서 공동의 목표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되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런 나의 성향이 기획자라는 직군의 특성과 나는 잘 맞았다고 생각. 기획자는 혼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이제 구상이 있어도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주려면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개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기획자의 업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사실 기획자라는 역할이 되게 많은 그런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새로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개발자는 응. 진짜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나는 디자인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자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보다는 넓게 보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굳이 꼭 기획자가 있어야 돼? 누구나 다 내가 하면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엣지를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 그 사람이 언제 이걸 쓰고 왜 이걸 쓰는지를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좋은 기획을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냥 좀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넓고 두루두루 보는 게 나는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폭을 넓히려고 경험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난 진짜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좀 계속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